예, 메타버스에 대해 많이 나오는데요.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냐? 가상과 현실의 융합.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최근에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가온 미디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아라FA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메타버스가 사실은 가상과 현실의 융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그중에 이제 XR 기술이라고 하는 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경민 변리사님은 공부 좀 하죠. XR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먼저 XR을 설명드리기 전에 네. 가상현실에 대한 용어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네. 뭐 VR, AR, MR 그리고 XR이 지금 나오고 있죠. VR은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상현실을 이제 현실 세계에 분리해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겠다. 뭐 실제와 같은 현실감을 느끼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R을 활용한 롤러코스터라든지 뭐 한때 유행했던 VR 게임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되겠고요. AR은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 그래서 증강현실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가상 정보를 융합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무언가가 마치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포켓몬고라는 게임에서 실제로 포켓몬들이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카메라 기술 활용해서 제공했던 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MR 같은 경우에는 VR과 AR을 혼합해서 마치 이제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말씀하셨던 XR은 Extended Reality라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공간 매핑, 객체 추적,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가상 뷰, 공간 음향을 통해서 정말 실제와 같은 가상 체험이 가능하게 하는 것, 뭐 현실 가상 세계의 결합으로 VR, AR, MR을 모두 혼합한 약간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VR이나 AR을 많이 들었는데요. 메타버스가 얘기하면서 MR이나 XR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혼합한 AR과 VR을 합창. 그거보다 이제 MR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재준 대표님, 이제 가온 미디어를 포함해서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정경민 변리사님 설명해 주신 그런 기술들이 뭐 XR이든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고 사용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그 XR이라는 게 실감 기술을 이제 통칭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교육이나 유통, 문화, 의사소통 분야에서의 XR 기술이 현재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와 의료 쪽, 건설, 국방으로 해가지고 더 이 산업으로 해가지고 파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가상 강의실이라든지 뭐 3D 스튜디오, 실험 실습용 XR, 온라인 공연 등으로 해가지고 XR의 범위에 대한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XR 시장이 2020년대는 677만 대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2021년대는 1373만 대, 2022년에는 2800만 대, 2023년에는 5100만 대로 매년 약 100% 이상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현재 오큘러스에서 전체 시장의 마켓시어가 한 50% 이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VR, AR 기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애플이 2022년 상반기 때 VR과 AR을 접목시킨 XR 기기에 대한 출시 가능성이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2007년에 아이폰이 이제 출시해서 마찬가지로 애플의 강력한 사용자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 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지금 XR로서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국내에서도 XR에 대한 디지털 뉴딜 정책과 가상 융합 경제에 대한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가지고 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대한 융합형 서비스를 개발할 것으로 현재 예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나 뭐 XR이나 이제 기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굉장히 다양한 그 플랫폼과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가온 미디어를 보기 때문에 기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정경민 변리사님, 가온 미디어라는 회사는 우리가 셋탑박스 이렇게 기존에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XR하고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회사 설명 좀 간략히 해주십시오. 네, 가온 미디어는 2001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지털 셋톱박스 단일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은 IPTV, 위성, 케이블,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셋톱박스,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장비 등입니다. 120여 개 국가, 150여 개 방송통신 사업자를 통해서 이 셋톱박스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일 유명한 것은 역시 KT의 기가진이나 SK의 누구겠죠. 가온미디어는 이 네트워크 기술과 AI 기술을 셋톱박스에 결합해서 셋톱박스 고도화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성인식 AI 셋톱박스 매출이 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가온 브래드밴드를 통해서 제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재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셋탑박스 쪽 이제 수신기죠, 이제 수신기 쪽에서는 유망업체고 최근에는 이제 AI 스피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한 단계 좀 레벨업 된 상황인데요. 그쪽 본업 쪽에서의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2017년에 세계 최초로 IPTV에다 AI를 결합한 이 셋톱박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국내 AI 관련해서 단말 쪽 시장 점유율은 현재 1위로 현재 있고요. 근데 이 글로벌 탑 경쟁사들이 그동안 이 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원래 독식하는 부분에서 이 구조조정이 나타나면서 가온미디어 쪽으로는 오히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요. 결국 글로벌 경쟁 업체에서 현재 남은 국가에서는 대만과 미국의 이제 소수 업체가 있고요. 현재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가온미디어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I 셋톱박스가 일반 셋톱박스에 대비했을 때에는 단가가 2배에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자체 AI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KT의 이제 기가진이 그리고 카카오에서는 AI 스피커인 헤이카카오를 공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LG 플러스 쪽에도 공급할 부분으로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통신사에 대한 이제 마켓시어를 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같은 경우에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환사채에 대한 100억 원을 정도를 자금 조달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 결국 우선적으로 봤을 때 XR 쪽의 신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현재 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보면은 정부 수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규모가 큽니다. 그 말인즉슨 정부에서 수주를 받는다는 것은 시장 전망이 좀 매우 밝다라는 측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함으로 인해서 이 CB 같은 경우에도 연구체 발행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이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업인 셋톱박스 원래 이제 위성 방송 수신기일 텐데요. 뭐 IPTV도 마찬가지일 거고. 방송 수신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건 그것보다는 이제 메타버스 XR 쪽이니까요. XR 산업 관련해서는 가온미디어가 어떻게 그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경미 변리사님? 네, 아직 가온미디어에서 XR과 관련된 어떤 제품이 출시된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에 XR 융합 프로젝트 지원 분야의 국책 분야 과제로 가온미디어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5G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XR 디바이스 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XR 사업 부문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이제 105억 원을 조달한 바도 있고요. 네. 국책 과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연히 뭐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 분야의 기술을 획득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가온미디어 측은 국책 과제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차세대 XR 디바이스 솔루션을 통해서 뭐 여러 비즈니스를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과제 성과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XR 산업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 관심이 있는 정도 이 정도로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셋톱박스나 네트워크 장치와 이제 XR 분야는 뭐 데이터 통신이라든지 영상 처리, 오디오 처리 이런 부분에서는 가상현실 기술과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스플레이나 오디오, 컨텐츠 등 전혀 다른 기술 분야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가온미디어가 XR 분야에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제 이 분야에서 절대로 강자에 있는 페이스북의 오큘러스나 HTC가 있어서 XR이 뜬다고 해도 가온미디어가 이제 XR 쪽에 기기를 공급한다기보다는 관련해서 네트워크 단위나 셋톱박스 단에서 수혜를 보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온미디어가 지배구조 관련해서 좀 챙길 게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대한 증여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이 대표님? 네, 2019년 5월 말에 27만 주 신주 인수권을 두 자녀에게 각각 절반씩 증여를 했습니다. 네. 한 명당 한 18억 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9년 연초 대비했을 때 주가가 70%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일단 증여를 했습니다. 보통 주식 증여 같은 경우에는 주가 떨어질 때 하죠. 세금을 예.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떨어질 때 하는 낮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마도 그 상태에서는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라는 그 상황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판단하에 서둘러 좀 증여에 나선 분위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럼 현재 지배구조 관련돼서는 봤었을 때 개인으로 현재 그 주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섭, 임동엽, 임수연으로 이제 지배구조가 현재 주주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16% 정도 기말로 봤었을 때 한 14%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계열사들이 현재 1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그 회사들은 바로 가온 브로드밴드입니다. 가온 브로드밴드로 이제 현재 투자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온 브로드밴드를 현재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요 핵심 기술로도 봤었을 때는 가온 미디어는 보통 이 셋톱박스 하드웨어 쪽으로 좀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은 가온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솔루션 기반으로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 관련돼서 공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와이파이 6 관련해서 이슈를 해가지고 조금 주가가 오른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인데요. 여긴 잡히지 않는 메타버스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새로운 쪽이고 기존에 이제 셋탑박스 쪽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거죠. 가온미디어의 실적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2020년 그 연간 실적을 봤을 때 네. 19년 대비했을 때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2021년부터는 조금씩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익단에서 1분기 실적이 71억 영업이익이, 그다음에 2분기 단에서는 지금 7월 28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87억 원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다시 좀 더 개선되고 있다라는 증명이 나오고 있고요. 이 자회사 이 가온 브로드밴드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가온 브로드밴드가 매출이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국내 통신사 관련해서 현재 약 1,000억 정도에 대한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사채에 대한 걸 발행을 했는데 일단은 이 돈을 자금을 가지고 XR 기기 쪽으로 한다면은 이 가온 브로드밴드 쪽 관련해서도 매출이 좀 더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봤었을 때는 연간 매출액이 6,400억, 영업이익이 33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 25%, 영업이익은 16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배순이익 관련해서 가온 브로드밴드 이게 영향을 미치겠죠. 지배순이익은 2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온 브로드밴드 IPO 관련된 이슈가 현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기업 가치는 현재 3천억 원 정도의 이상을 현재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온 미디어에 대한 현재 시총은 한 2,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또 실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온 미디어에 대해서 오늘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변리사님 특허 현황을 봐주십시오. 특허 현황은 아무래도 신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특허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색한 결과 가온 네. 미디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요, 총 239건으로 그 중에서 116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도 약 30여 건 정도 검색이 되는데요. 해외 매출 비중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특허 비중은 좀 적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술 분야는 셋톱박스 분야가 62%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통신장비, 통신기술에 대한 특허로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가상현실 관련해서는 특허 출원이 지금 현재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매년 연평균 28% 정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키플레이어는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오큘러스 등입니다. 가온 미디어의 가상현실 관련된 특허는 검색이 된 것이 약 3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가상현실 관련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을 좀 살펴보자면은 2018년 8월 24일 출원된 특허로서 아직 심사가 되진 않았고요. 특허 내용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VR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사용자 시야가 닿지 않는 부분에는 프로세싱을 하지 않아서 약간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낮추고 데이터량과 복잡도를 감소시켜서 전력량 감소, 그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이런 내용의 특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허 현황 봤고요. 수급하고 주가 챙겨보겠습니다. 주가 이제 급등하면서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급등한 부분도 있는데요. 주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일봉 차트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1년 2월 달 15,000원이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간의 박스권을 좀 만들었는데요.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누적적으로 봤을 때 수급을 살펴보면은 기관에서 현재 대략적으로 봤을 때 4만 3천 주 정도는 매도했고 외국인은 18,000주. 이게 6개월 수급입니다. 연기금 특히 기관에서는 매도세가 좀 우세하지만 그 연기금과 보험 투신에서는 좀 매수가 좀 들어왔다, 매집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법인에서 물량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박스권 기간 동안에 바로 이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기관 자체 그 기간에 따른 누적 수급을 봤었을 때는 일단 기관 물량, 기타 법인은 매도를 하고 개인 물량으로 현재 매집이 좀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이제 금요일에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한가를 안착했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추세가 완전히 다시 한번 2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전환이 됐다, 상승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상한가 치고 나서 8월 2일 어제 같은 경우는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5일선 갭을 좀 메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 좀 갭을 좀 메우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자회사에 대한 이 IPO 관련된 부분과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와 이런 이벤트 이슈들이 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합해지면은 결국 여러 소재들이 좀 기업 주가, 가온미디어의 주가를 올릴 만한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이슈를 봤었을 때는 저는 한 3만 원 선까지는 일단 돌파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좋게 보셨는데요. 뭐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은 좀 있잖아요, 그죠? 네. 일단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 변동성이라는 것이 네. 이 5일선에 대한 이격 갭을 메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15,000원 선 초반선까지는 아마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매집이 좀 많이 된 상태고, 그리고 네. 이제 세력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현재는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켓 주민, 오늘은 메타버스 테마 가운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온미디어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RIFA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